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되게 어렵고, 근데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도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여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그게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 얘네들이 이제 충실히 주도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일단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게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힘, 두 개 합쳐서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제 지수를 들어 올릴만 하고, 얘네들이 올라가서 시세를 낸다? 그게 이제 아주 짧은 시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끝나면 다시는 이제 구경하지 못할 가격이 될 거고, 네이버도 지금 쿠팡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쿠팡보다 낫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치적인 이제 재단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둘 다 시세의 수명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한 달짜리다. 8월에 통계적인 약세가 있는데 7월에 오르고 8월에 부러진다라고 하면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나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순조롭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뭐 여기서 조금 쉬다가 다시 가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한 방에 뚫는 걸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또 트렌드가 항상 그렇지만 이 패턴은 닮아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또 나중에는 또 저런 패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근에 이 네이버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단번에 뚫고 나갈 수도 있겠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이 붙어 나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수는 양호한 것 같은데, 코스피는 주도주가 네이버, 카카오고, 코스닥은 아직 주도하는 종목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유스홀딩스는 볼 부분이 없을 것 같고, NHN벅스도 볼 게 없을 것 같고, 영신금속부터 보면 영신금속이 오늘 상승했는데 차트가 어디 갔지? 예, 뭐 계속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때만 그 2.5%의 확률이었고, 오늘도 계속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95% 확률로.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은 이때 거래량보다 이때가 늘었고 더 늘었습니다. 일종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상승폭이 밀렸는데 이건 당장 급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뭔가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다. 아주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도 아직까지 또 690억 밖에 안 되니까 뭐 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팔고 뭐 밑에서 잡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게 뭐가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오늘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모르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장중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는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되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아까 그때 팔려고 했는데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후회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너무나 명확해지니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결과가 나오면 훤해지니까. 그러면 뭐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왜 올랐을까에 대한 부분. 뭐 오늘 이제 유승민 테마로 엮였는데, 일단 유승민 호칭이 뭐예요? 유승민 의원인가?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 대표가 이준석이 대표가 됐으니까 이준석은 의원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어리니까. 예, 아무튼 이준석이 대표가 됐고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인 것 같아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뭐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슈가 식어버린 느낌이고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의원인가? 지금 의원인가? 예. 제일 뭐 저하고 좀 성향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돈 쓴 거 보니까 정말 자기 돈처럼 아껴 쓰는 걸 보고 국회의원 뭐 의정 활동비인가? 예.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보이고 나름 어떤 주장하는 바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뭐 저희 아주 짧은 식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또 여당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또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 테마가 강력해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주운동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 여기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건 사실이다. 출마할 가능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건 모르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꼭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테마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에서.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테마의 힘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주주 운동하고 연결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경영진을 교체를 해버렸다. 그럼 요 테마를 타지 못하니까 왜냐면 그 전 대표이사 그러니까 누구였지? 이정우 전 대표가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위스콘신 대학. 그래서 그걸로 엮였는데 어쨌든 지금 유가족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주주운동으로 뭔가 우리가 좀 급진적인 행동을 했다면 요 테마를 타지 못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온건하게 간 게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대선 테마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작전 세력 없이도 움직이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후보 될 것 같다. 관련주 사야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힘, 작전 세력 없이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테마가 강력하다는 건데 그래서 요 대선 테마에 탔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대선 전에 한번 뭔가 좀 경선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떨어져서 만약에라도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 주식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건데 뭐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 그냥 오직 주식을 중심으로 뭐 정치고 뭐 경제고 뭐 지역이고 모든 건 다 그냥 격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지역 문제? 뭐 여야 뭐 좌우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물론 거기에 아주 큰 비중을 두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에 앞서는 게 가장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돈이 아닌가. 이 돈하고 주식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유교적인 어떤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뭐 돈을 버는 걸 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
이 돈만큼 깔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분들, 저로 인해서 뭔가 이 돈을 벌었기 때문인데 결코 뭐 그걸 깎아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큼 이 돈으로 표시되는 확실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거고, 반대로 저 때문에 주식해서 손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이제 저를 찢어 죽이고 싶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하고 관계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들어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유승민 의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테마가 걸려가지고 내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 싫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돈이 앞서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싫어하면 유승민하고 엮이기 싫어. 나 이 주식 다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어쨌든 제일 우리 삶의 가치가 가장 높게 줘야 되는 건 돈이고, 그게 비인간적이고 돈을 앞세우니까 뭐 천박하고 이런 거 다 유교의 잔재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꽂히고 이 돈만큼 확실한 게 없고, 돈으로 의기투합하면 그것만큼 또 끈끈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저는 그렇지만 돈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지만 또 돈을 천시하거나 이런 유교적인 잔재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돈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어쨌든 대선 테마에 탑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원 컴포텍, 예, 요거는 예, 아주 이제 좋은 본보기를 제가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 보고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자기들끼리 언급을 하는 거, 이 차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럴 겁니다. 네가 차트를 잘 못 봐서 그래. 결과 나오고 뭐 맨날 그런 거고, 자기가 본 차트는 정확한데 나중에 틀리면 세력이 장난질 친다. 뭐 이런 핑계 대고 그냥 외국인이 장난질 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차트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쭉 타고 이제 비행기 이륙할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쭉 밀려버립니다. 근데 차트 보고 매매를 했는데 차트가 나빠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허술하고 수익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걸 잘 보여드린 본보기니까 만족은 하는데, 만족하지만 또 이거 파란 거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예. 근데 또 뭐 심하게 또 훼손이 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는데, 뭐 이 등락을 하는 과정들이 보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커져 있는,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커져 있고 내려올 때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이런 상태니까 뭔가 어쨌든 위아래로 한 방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리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아래쪽은 조금, 제가 또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조금 아래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전환사채를 이온컴포텍이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회사가 자기 사채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자기 사채로 가져오면 회사가 자기네 전환사채를 소유한 걸 자기 사채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든 팔아줘야 되는데, 자기 사채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오를 때나 오르기 전이나 어느 정도 나눠줍니다. 특히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 쪽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제 올려 먹어서 자기들도 이걸 풀어 먹으니까. 그러면 이 50억 들여가지고 전환사채를 얘네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판 쪽은 누구냐? 요걸 봐야 되는데, 발행 결정 최근 거
거의 다 얘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걸 회사가 샀다. 50억을. 그럼 35억이 남았으니까 뭐 이게 큰 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그러면 왜 이걸 샀느냐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 50억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가지고 아이고 예, 이온 컴포텍이 매도한 이거를 이노베이션 바이오에 5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채로 하고 그 이원 컴포텍 자회사일 텐데 이원 자회사가 이노베이션 바이오 그리고 요 위에 프로페이스 사이언시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환 사채를 자기 사채로 사고 50억을 조달을 해서 이걸 여기다 박았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이온 컴포텍에서 그대로 이노베이션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얘네들이 왜 직접 넣었을까? 자, 만약에 이 이노베이션 바이오라는 회사가 뭔가 불확실한 게 있다. 이 사업이 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어디에다가 놓겠습니까? 이원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회사는 20%대 지분이니까 나머지 80%의 리스크는 주주들이 같이 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 이게 너무 확실하다. 그럼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20%밖에 못 먹으니까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뭔가 확실한 게 나왔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판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투자는 뭐 임상 진행을 위한 것이다. 예, 그러면 뭐 딱히 이 임상이 결과가 나와서 뭐 돈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딱히 뭐 이게 좋냐 나쁘냐 해석을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는 만약에 위험 부담이 있다면 이원 컴포텍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게 맞는 건데 직접 넣었다. 위험 부담이 없는 뭔가 확실한 게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망가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차트 보고 매매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에 만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네, 양음양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계속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2.5%에서. 예, 그러니까 드문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11,000원까지 매물이 많고 거기서 어쨌든 여기서 계속 거래가 될수록 점점 나중에 가벼워지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당장 올라가지 않으면 답답해요,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두세 달 끌어준다.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세 달 끌고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급등 패턴으로 가면서 요 중간까지 해소한 부분을 이제 요 매물을 다 해소하면서 신고가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15,000원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멈출 때까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신고가가 된다. 이러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매물이 언제든지 나중에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 소화를 하고 가면 나중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꼭 해야 될 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꼭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솔고바이오가 오늘, 거래되자마자 그냥 상한가를 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 갖고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세계건설. 예, 뭐 판별만 하셔도 됩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인식은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저도 틀릴 수 있고 실제로 또 많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가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틀릴 수도 없으니까 맞는 거 틀린 거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맞는 건 따라하고 틀린 건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100%가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요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저한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부분을 판별을 해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 예. 신세계건설 고영. 네. 장중 리딩은 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이트 가입하시는 건 무료니까. 그리고 뭐 다 무료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수익 사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출석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출석도 이 사이트를 이제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격언이 하나씩 나오게 이렇게 출석 체크, 뭐 글 쓰시는 게 아닙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포인트도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모으면 나중에 제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포인트 네이버 페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원당 1점입니다. 1점당 1원입니다. 예, 그거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라고, 이걸로 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으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출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430명 이 정도에서 늘어나지가 않는데, 여기 보면 접속자는 지금 1000명, 지금 시장 끝났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회원수가 다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출석이 좀 저조하다. 저는 뭐 댓글 게시글까지는 안 바라지만 요거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점씩 주는데, 여기 출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49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플러스가 됩니다, 연속으로 하면. 그래서 계속 추가 점수가 더해서 계속 하시면 이제 하루 49점이 되는데, 요거 1년 내내 하시면 365일이니까 한 2만 점? 포인트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또 따로 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거 장중 리딩에서 제가 이렇게 아침 9시, 10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뭐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하고, 이용 컴포팅 내리니까 이제 이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오늘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탁피플넷에 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문자,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저 사이트 이렇게 해서 하면 풀케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댓글 확인, 어제 늦게 올려가지고 예, 댓글 확인했고, 신세계 건설하고 고영 두 종목 보고, 그리고 설고 바이오 상보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주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신세계건설은 지금 뭐 이유가 명백합니다. 왜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2만원대에 안 사다가 왜 이 가격대에 샀을까? 요거 이미 다 올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때하고 이때 신세계건설은 뭐가 달라졌을까? 기업 차원에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팡은 좋아진 부분이 맞고, 오팡이 좋고,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 않고, 신세계 그룹, 그리고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세계 그룹이고,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좋은 상태입니다. 건설 업황도 좋고. 예, 그리고 재건축 위주로 한 3, 4년은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 한 가지의 문제, 단기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저평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떤 왜곡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평가를 해소를 해서 올랐습니다. 그럼 일단 올랐으니까 팔고 보자. 지금 플러스 한 100% 이상인데 일단 챙기자 이런 수요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변동성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올라가서 뭐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난 뭐 가치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100% 수익이니까 팔래. 이런 사람들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 물량이 언제까지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물량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10%까지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이다.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 한 10% 정도 수익을 볼 것 같은 종목을 찾아서 갈아타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쳐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던질 때가 저점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요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참 더 거래량이 더 없어진다든지 도저히 뭔가 사고 팔고 희망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이제 끝나는 거니까 뭐 그 전에 좋은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교체해서 그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고영. 고영은 반도체 생산용 3D 납도 포검사기, 검사 쪽인데, 납된 검사. 그러면 이게 이제 반도체 쪽 검사 장비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부진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고영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을 너무나 일찌감치 반영을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적정 주가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아니, 5배가 아니라 한 7, 8배 정도 되고, 실적으로 보더라도 한 4, 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가 이렇게 비싼데, 제가 그 한국 성장주를 대하는 자세, 거기 과정에서 보시면, 이런 먼저 달린 종목, 성장성을 가지고 먼저 달린 종목이 미국에서는 쭉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시장도 크고, 어느 정도 선행 주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잘 돼봤자 이거고 대부분 이겁니다. 그럼 지금 고영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럼 투자 매력이 있느냐?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매도의 흔적 같은 건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조금 있었고 여기서 조금 있었고, 하지만 더 많은 매수로 이거를 땡겨놨으니까 뭔가 아직까지 여기 주가를 핸들링한 쪽이 있다면 아직까지 팔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어디가 목적인지 모르지만 오직 그런 근거 없는 추측만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할 만큼 편하냐, 참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보니까 저는 비싼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솔고바이오. 솔고바이오가 거래 정지 이후로 첫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2배,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따 정도는 됐는데 뭐 이렇게 해도 시가총액이 464억이고 흑자 나는 회사니까 조금 더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럼 얘는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 뭐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제 한 1,000원대 중반까지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솔고바이오가 다 털어냈기 때문에,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흑자가 날 것이고, 그럼 적어도 5년간은 이제 적자 때문에 뭐 또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얘들이 계속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올려먹고 유상증자 때려서 자금 조달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 앞으로 또 유상증자 하려면 주가를 올려놔야 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상승의 동기도 있는 상태니까,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봐야지 했는데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이거 솔고 바이오 말고 한 종목을 더 봐야지 생각했는데, 참. 네, 그러면 상보 맞다. 예, 상보는 급등 패턴 위에서 오늘도 쉬어도 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보를 말씀드리면서 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환기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상보를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전환사채. 상보 전환사채고, 지금 이게 수익이 뭐 즉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익률이 70%를 찍고 있고, 뭐 지금 무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상보가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건 어쨌든 전환사채니까 팔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갖고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도대체 상보가 왜 오르는지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핀 관련한 것도 있고 상보의 어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혁신적인 제품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중국 쪽에서 뭔가 좀 볼륨이 커질 만한 어떤 일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제 뭐 상보를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상보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 봤을 때, 이건 좀 통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는데, 그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싸다.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이 되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이 되면 결국은 손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대구에 정승찜 같은 이런 고깃집, 여기 가보면 고기가 입에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정말로.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제노레이도 그랬었고, 제노레이도 그 같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반값이다. 이건 뭐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는 거, 그게 서서히 반응이 올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 그리고 상보도 마찬가지로 당장 상보 보면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좀 애매하네,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썬팅에 대해서 우리가 썬팅 가서 입히고, 그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낡아서 떨어지고 이런데, 이건 전자책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썬팅이 됐다가
밤에는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형 보급형 차에서 이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뭐 자동차 가격이 1억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게 뭐 딱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편하고 규제도 안 받고, 아주 진하게 썬팅한다 해도 버튼만 꺼버리면, 자동차 검사할 때는 꺼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이게 안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전기차 모터 말씀드리는 거, 2023년 정도에 LG전자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500만 원만 옵션을 추가하면 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된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계속 충전해서 다니고 먼 거리만 기름을 쓴다. 그리고 이거 한 달에 한 10만 원이면 유류비 충분히 될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한 2년 타면 본전 뽑는데 이거 한 10년 타면 훨씬 낫습니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LG전자 마거나 이 파워트레인은 결국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근데 LG전자는 덩치가 크니까 그렇다 치고, LG전자 마거나 여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수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사고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이거 될 건 알겠는데 당장 안 움직이니까 못 견디겠는데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팔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사고, 요 과정들을 거치다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지면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온전하게 먹는데 요 사이에서 또 굴곡이 있으니까 이거 못 버티겠는데요? 여러분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있다 손해보는, 수익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겠지만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 들어간다고 수익이 보장이 됩니까? 아마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다가 조금 손해보는 거, 약간 뭐 예를 들어서 10%에다 5% 됐다가 뭐 15% 됐는데 다시 마이너스 10% 되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다는 거에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짚어보면 난 다른 종목 가서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팔고 다른 종목 가서 또 사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 알고 안전한 종목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된다면, 그래야 또 우리 머리에 이 도파민 자극에서 조금씩 그 자극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작은 수익에 만족하게 되고, 지금 가상화폐 24시간 매매하던 사람들은 머리가 도파민에 쩔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 정상적으로 못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다가 이런 도파민에 쩔어 있는 상태가 됐다면 이런 부분에서 인내를 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이걸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고, 그 오래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제 투자금이 1억이었습니다. 한 방 다 날려가지고 1억에서 작년에 10억 벌고 올해 6억 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별게 있습니까? 제가 뭐 기가 막힌 종목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것도 시장이 도와준 거고. 근데 그 기다릴 줄 아는 게 진짜 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머리를, 그 도파민에 쩔어 있는 머리를 조금씩 청소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진짜 중요한 거고, 뭐 될 것 같은 거 언젠가는 됩니다. 그 언젠가는 된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머리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에서도 훨씬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